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 손에 있었던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연체된 청구서, 빚, 한계들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이미 당신과 함께 있고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버티기 위해 애쓰다가 내일을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어야 할 씨앗을 소비해버립니다. 오늘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해도 여전히 같은 반복 속에 갇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리를 완전히 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한 순간 더 이상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수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부족도 아닙니다.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기회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급함입니다. 오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하려는 성급함, 당장 밀린 청구서에 불을 끄려는 성급함,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 성급함입니다. 배고픈 한 남자가 평생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씨앗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텅 빈 배를 바라보다가 그 씨앗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잠시 동안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확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 아이디어, 방향, 능력을 받지만 압박 앞에서 그것을 단지 그 순간을 버티기 위해 사용해버립니다. 미래를 팔아 현재의 안도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불평하면서도 기적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을 바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숲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모든 수확은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항상 공급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 길러야 할 것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곧 당신은 그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미 당신 손에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연체된 서류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지친 마음, 손에는 연체된 청구서를 쥐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산더미 같은 빛 속에서 그녀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막만 보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듣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넓고 거친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태양에 갈라진 메마른 땅, 생명의 흔적이 없는 황량한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옷을 입은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씨앗. 하지만 그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잠재력으로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과 절망에 이끌려 그녀는 그 씨앗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먹으려 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안도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을 해결할 공급, 자녀들의 양식, 삶을 바꿀 아이디어, 풍요로 가는 길. 그녀는 기적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것을 손에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늦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마법 같은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약속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목적이 담긴 신성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씨앗 하나 안에는 전체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나무 안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안에는 새로운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숲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 곧 확장된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으실 때 꿈, 능력, 비전, 거룩한 갈망, 그것은 당신에게 일시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운명의 설계도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씨앗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당장의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사실들과 경쟁할 만큼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그냥 바람일 뿐이야. 그냥 가능성일 뿐이야. 그들은 그것이 신성한 잠재력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씨앗은 이미 성장, 공급, 연결, 확장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잠재 형태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을 길러야 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이미 주어졌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가 아니라 당신은 그 씨앗을 정확히 어디에 심고 있는가?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일해서 벌고, 벌어서 쓰고, 쓰면서 생존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는 소비의 순환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 중심입니다. 오늘을 해결하는 것, 오늘을 지불하는 것, 오늘을 먹는 것. 이 시스템은 항상 같은 결과로 끝납니다. 고갈. 이 시스템에서 씨앗은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집니다. 소비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 시스템에서 씨앗은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어질 때 초자연적인 증식의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증식하기 위해 길러냅니다. 당신은 다음 청구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부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얼마나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묻습니다. 이것이 길러진다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당신이 계속 소비자로 생각하는 한 항상 현재에 눌려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재배자의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시야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기대가 바뀝니다. 문제는 당신이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면 그에 맞는 올바른 토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씨앗은 항상 토양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토양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차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정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의 정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반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경제 위기, 진단 결과, 과거의 거절. 여기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랍니다.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실패해. 예전에도 안 됐어. 좌절로 굳어진 땅입니다. 실망으로 다져진 토양입니다. 두려움, 비교, 불신이라는 잡초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실이 상황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빚이 있어도 공급을 선포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은혜를 말합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믿기를 선택합니다. 이 토양은 감사로 물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비옥해지며 확신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으러 가서는 사실의 정원에 심어버립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기도하지만 다음 날에는 의심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 어떤 씨앗도 그렇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매일 어떤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키우는 토양이 결국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의 수확을 망치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일요일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강력한 말씀을 받습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월요일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원래 이래.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씨앗을 땅에서 뽑아버립니다. 말은 물입니다. 생각은 비료입니다.
대화는 기후입니다. 믿음을 심어놓고 두려움으로 물을 준다면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합니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만들 때마다 당신은 토양을 단단하게 굳힙니다. 부족함을 절대적인 진실처럼 반복할 때마다 잡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약속보다 부정적인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줄 때마다 씨앗을 새에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공급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공포 속에 살 수 없습니다. 풍요를 말하면서 내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씨앗은 일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정신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다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굳어진 마음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양을 준비하는 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심기 전에 농부는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굳어진 흙을 뒤엎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씨앗은 땅에 들어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돌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떤 약속도 잘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해 온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돈에 약해. 우리 집안은 원래 잘 안 풀려. 나는 항상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 이 말들은 영원한 진실이 아닙니다. 잡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대체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더 큰 진실로 대체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심을 요구합니다. 토양을 준비하는 것은 매일의 작업입니다. 약화시키는 생각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심은 이후에도 한동안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올바른 토양에 심겨진 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표면 위에서는 아닙니다.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로 자라기 전에 아래로 자랍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나무는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며칠 동안 믿음을 심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다가 주변을 보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약속과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사고방식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새싹을 원합니다. 빠른 증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먼저 깊이를 요구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어떤 바람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씨앗을 확인하려고 파헤칩니까? 아니면 계속 믿고 물을 줍니까? 수확이 실패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파종자가 인내를 잃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을 훔치려는 새들입니다. 심어진 모든 씨앗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훔치려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 목소리, 영향, 기억입니다. 첫 번째 새는 갑작스러운 의심입니다.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될까?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은 믿음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뽑아버리려 합니다. 두 번째 새는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친구가 의심합니다. 뉴스가 당신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새는 과거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예전에 실패했잖아.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잖아. 기억을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이 새들은 전체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뿌리 내리기 전에 씨앗을 훔치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지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 중요하다. 보호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다. 내면의 경계와 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의 토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핍의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당신은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로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왜냐하면 마음에서 용인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앗을 보호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순간이 있다. 두려움이 다시 강하게 돌아오는 그 순간, 이 여정의 어느 순간 당신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때 마음은 당신을 옛 정원으로 다시 끌어당기려 한다. 사실과 한계, 변명으로 가득한 곳으로. 그리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타협을 시작한다. 내가 과장했을지도 몰라. 이건 나에게 맞지 않을지도 몰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운명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목소리에 최종 권한을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상황의 목소리인가, 약속의 목소리인가. 지금까지는 단지 믿어보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시도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다. 내면의 태도이다. 그것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멈추고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여도 나는 굳게 서 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것이 단지 꿈꾸는 사람과 꿈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다. 왜냐하면 외부 현실은 항상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내면의 결단은 당신을 새로운 상태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이 결단이 의식적으로 내려지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위치를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진실을 연다.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내면의 결단이 확립된 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증식의 법칙. 그리고 이 법칙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밀어붙이고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왕국의 논리는 다르다. 올바른 씨앗이 올바른 토양에 심어지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의 씨앗은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나무는 숲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가 있다. 증식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씨앗은 흙 속으로 사라진다. 투자한 것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선택은 위험해 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포기한다. 보이지 않음을 결과의 부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식의 시스템에서는 손실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과정일 뿐이다. 모든 증식은 내어줌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즉각적인 통제를 내려놓고 영원한 성장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신뢰를 요구한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이 결과를 원한다는 것이다. 성숙 없이 수확을 원하고 일관성 없이 결실을 원한다. 그러나 법칙은 서두름에 반응하지 않는다. 지속성에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이 심는 데 충실할 때 당신 삶의 배후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연결, 아이디어, 기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불가피한 진실이 온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다.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다. 어려움은 외치지만 시간은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위험하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이 멈춰 있다고,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당신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씨앗을 심고 수확 사이의 이 고요한 강역에서 마음은 가장 크게 싸운다. 당신은 흘러가는 날들을 보며 생각한다. 나는 다 맞게 했는데 왜 아직 변화가 없지? 하지만 시간은 결코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씨앗이 성숙하는 환경이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불안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빨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성장의 내부 법칙을 따를 뿐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선언한 것, 결정한 것,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은 진행 중이다. 조용해 보일 때조차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방치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국에서는 침묵이 종종 건설을 의미한다. 신이 늦은 것이 아니다. 과정이 고장난 것도 아니다. 토양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심어진 것이 성숙해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영적 성숙이란 즉각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굳건히 머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점에 포기하는 사람은 수확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작은 신호들을 인식하게 된다. 수확은 결코 폭발적인 사건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신호로 온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전에 없던 생각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른다. 무심한 대화가 예상치 못한 문을 연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작은 기회가 나타난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수확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 파편처럼. 침묵 속에 심어진 것은 소리로 싹 트지 않는다. 방향으로 싹 튼다.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내면 상태에 있지 않다. 불안이 더 이상 예전처럼 지배하지 않는다. 결핍의 사고방식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신뢰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시작을 최종 도착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너무 일찍 멈춘다. 다른 사람들은 큰 결과에만 집중하느라 작은 진전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이들이 흐름을 잃는다. 수확은 하나의 순간으로 오지 않는다. 일련의 확인으로 온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 내면이 깊이 변한다. 당신은 더 이상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이 여정 전체를 통해 당신은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실수는 단순한 믿음의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보호하고 키우지 못하는 데 있다. 서두름이 어떻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보았다. 마른 들판의 여인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비의 시스템과 증식의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했다. 당신의 마음이 정원이며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 생각, 환경이 수확을 파괴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임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다. 내면 변화의 지도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온다. 당신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결단 없는 지식은 운명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단순한 콘텐츠로 끝내지 마라. 내면의 행동으로 바꾸어라. 오늘 올바른 정원에 심겠다는 약속을 세워라. 씨앗을 보호하라. 스스로의 수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강화하라. 이 채널을 구독하여 의식과 믿음을 깨우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라.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나의 씨앗을 심기로 선택한다인 하나의 결단으로.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라.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적이 자라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